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요즘 관객들의 발걸음이 또다시 영화관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개봉한 추석 특집 영화들부터 10월에는 유아인 유재명 주연의 소리도 없이에 이어 고화성, 이솜, 박혜수 주연의 삼토반, 이번 11월에는 도굴, 내가 죽던 날 등 다양한 한국 영화들이 개봉했지만 영화 산업의 활성화는 여전히 숙제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 쇼크로 인한 운영의 어려움으로 폐점이 된 영화관도 종종 발견되며 CGV는 영화 티켓 값을 인상했죠. 영화 산업은 분명 큰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더불어 한국 영화의 위기는 비단 경제적인 부분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최근 개봉한 몇몇 한국 영화만 보더라도 작품성에 심각한 의심이 드는 영화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되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현 시국을 고려하여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한 이충현 감독의 장편 영화 데뷔작 콜입니다. 영화를 보자마자 들었던 감상은 오랜만에 볼만한 영화 한 편 봤다는 안도감과 함께 이걸 극장에서 봐야 하는데 하는 아쉬움이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영화가 훌륭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영화에서 등장하는 배우들의 연기, 특히 전종서 배우의 명연기와 배경음을 활용하는 방식, 색채 대비를 활용한 훌륭한 영상미, 장르 본연에 치중한 스릴감 등 여러 부분에서 장점을 찾을 수 있는 영화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그게 기본인 스토리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캐릭터의 배치, 깔끔하지 못했던 결말은 이 영화의 최대 단점이 아닌가 합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스토리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해보도록 하죠. 영화에 대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감상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죠. 누군지 아세요? 연쇄살인마 오영수. 이런 사소한 거으로 사람 인생이 바뀐다니까. 어떠한 이유로 오랜만에 집에 돌아온 서연은 집에 있던 낡은 전화기를 발견합니다. 오래되어 작동조차 하지 않을 것 같은 이 전화기에 어느 날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보세요? 오영수 씨 사진을 봤어요. 네? 1999년 11월 26일. 오늘 18일인데? 전화를 건 사람은 영숙이란 여자였고 엄마로부터 학대당하고 있다는 말을 합니다. 서연은 잘못 걸린 전화인 줄 알고 끊었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녀가 20년 전 자신의 집에 살았던 전 주인이며 2019년에 서연은 1999년에 영숙과 통화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드라마 시그널에서 이재한과 박혜영이 통화하듯 말이죠.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던 두 사람은 각자의 아픔에 공감하게 됩니다. 서연은 아버지가 죽었고 영숙은 엄마에게서 학대를 당하고 있죠.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바꿔보기로 합니다. 과거의 영숙은 죽기 직전에 놓인 서연의 아버지를 살려주고 미래의 서연은 엄마에게서 학대당하고 있던 영숙에게 미래를 알려주어 엄마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내가 말이야, 너희 아빠를 내가 다시 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과연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바꾸고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영화 콜 리뷰입니다. 너가 죽는 것 같아. 갑자기 무슨 소리야 그게? 나 이제야 겨우 살 것 같은데? 니들아 죽여버릴 거야! 다시 태어난 기분이야? 지난 2018년 가장 인상 깊게 본 영화 한 편을 꼽으라면 저는 이창동 감독의 버닝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영화에 등장했던 혜성 같은 신인 전종서 배우가 너무 인상 깊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영화 버닝에서 해미 역을 맡으며 보여주었던 전종서의 연기는 지금까지도 쉽사리 잊기 힘든 연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콜에서도 전종서는 빛났습니다. 영화 초반의 카메라는 박신혜를 주로 비춥니다. 이에 반해 전종서는 주로 목소리로만 등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소리의 톤과 리듬에서 전종서가 맡은 영숙의 감정이 고스란히 다가왔습니다. 그저 숨소리, 웃음소리 하나에도 감정이 실려있는 전종서의 연기는 대단하다는 말 말고는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영화 후반으로 가며 카메라는 박신혜에서 전종서로 포커스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영화의 중반부를 넘어가며 전종서의 연기가 본격적으로 드러나는데 재밌는 부분은 전종서가 맡은 영숙의 모습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이코의 모습부터 엄마에게서 배신을 당하며 슬퍼하는 순수한 딸의 모습, 여느 20대와 다르지 않는 청춘의 모습, 속박과 굴레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맹수의 모습 등 배우 전종서는 정말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모습들에서 그 어떠한 이질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정말 대단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한 인물을 연기하며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보여준다고 해도 각 모습별로 이질감이 들기 마련인데 그 어떠한 모습도 들떠 보이지 않았습니다. 즉 관객들이 영숙의 모습에 공감할 수 있도록 배우 전종서가 캐릭터 해석을 잘했고 중심을 잘 잡았다는 의미임과 동시에 시나리오 구성 과정에서 감독이 노력을 많이 했다는 반증이 되겠죠.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로 개봉해서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전종서 배우님을 위해서라도 한 번 더 볼 예정입니다.
전종서 배우가 빛이 났다면 반대로 박신혜 배우가 맡은 서연이라는 캐릭터에는 아쉬움이 큽니다. 물론 영화를 보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영화 콜에서 보여준 박신혜의 연기는 그간 박신혜 배우가 맡은 역할들과 비교해보면 굉장히 새로운 모습이죠. 배우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점은 분명 좋았습니다. 다만 배우 박신혜가 맡은 서연이라는 캐릭터에는 의구심이 남습니다. 영숙과 달리 이 영화에서 큰 역할이 없기 때문이죠. 그저 수동적인 위치에서 영숙의 꾀에 당하고만 있을 뿐 스토리 진행에 그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영숙과의 전화라는 사건의 시작을 마련했을 뿐이죠. 극단적으로 보면 영숙의 스토리를 보여주기 위해 서연을 소모적으로 활용했다는 생각이 들 만큼 서연의 비중은 없었습니다. 물론 이것을 의미심장한 영화의 결말과 연결지어 생각해본다면 과거를 거스른 인물의 비극을 나타낸 것이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서연을 수동적으로 그린 감독의 의도일 수 있죠. 다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주연으로 등장하는 인물인데 너무 수동적이기만 한 모습은 영화를 보는 관객 입장에서 다소 답답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수동적 인물은 그 한계로 말미암아 아무리 배우의 연기가 훌륭해도 능동적 인물에 반해 배우의 연기가 와닿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하죠. 충분히 좋은 연기를 보여줄 수 있는 배우임에도 본 영화에서 그저 놀라고 우는 연기가 대부분인 상황이 좀 아깝다는 겁니다. 영화 콜은 시간과 관련된 영화입니다. 과거와 현재가 연결되어 있고 과거에서 무언가 바뀌면 현재에도 영향을 끼치는 구성을 보여주고 있죠. 이러한 설정은 사실 그간 무수히 반복되었던 설정입니다. 영화의 중심인 과거와 현재의 전화 연결이라는 설정도 가장 최근에는 드라마 시그널에서 봤던 설정이죠. 때문에 식상하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영화 초반 영숙이 서연의 아빠를 살려주며 사실 모든 내용이 예측이 됩니다. 결국 모든 키는 영숙이 가지고 있고 이는 영숙이 서연을 위협하는 스토리로 흘러갈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죠. 설정의 식상함, 스토리의 뻔함이라는 심각한 단점을 가지고 시작하는 영화가 바로 콜입니다. 하지만 감독은 이러한 단점을 다양한 연출적 시도로 가리고 있습니다. 오싹한 배경음을 적시적소에 잘 활용하고 있고 푸른색과 붉은색의 색채 대비를 통해 인물의 심리와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원초적 감각 중 가장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시각과 청각에 대한 효과적인 자극을 통해 영화 속 미스터리에서 관객이 스릴감을 느끼도록 친절하게 도와주고 있어요. 때문에 영화를 정말 재미있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서 몰입을 방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설정 오류죠. 영화는 과거에 있는 영숙의 행동으로 현재가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그 자체로 역설이죠. 현재는 과거의 완성형입니다. 일어날 일은 이미 일어났고 그 결과가 현재죠. 때문에 극에서 나온 것처럼 서연의 현재가 변하는 건 불가능하거니와 그렇게 변화한 현재에서 서연이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는 것도 참으로 의아한 부분입니다. 영화니 그렇지 그냥 봐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영화니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는 시간을 소재로 한 영화입니다. 영화가 전하려는 1차 목적인 스릴감은 잘 전달되었으나 극을 이끌어가는 중심 소재에 좀 더 구체성이 있었다면 충분히 수작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작품이라 생각해 이 점을 지적해봅니다. 마지막 이야기는 결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너무 아쉬운 결말이었어요. 한마디로 너무 과해서 깔끔하지 못했습니다. 굳이 전종서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엄마가 사라지는 것까지 보여주어야 했을까요? 그래서 전하고 싶었던 이 작품의 주제는 무엇일까요? 영화의 마지막 서연과 영숙의 대립에서 갑자기 엄마의 서사로 포커스가 이동하며 감동 메타를 타는데 모성이라는 주제라도 전하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엄마가 사라지는 장면과 영숙이 살아있다는 쿠키 영상을 통해 과거를 거스르는 인물의 비극이라도 드러내고 싶었던 걸까요? 마지막 장면은 주제가 애매해져서 별로였습니다. 게다가 쿠키 영상 또한 타임 패러독스였죠. 차라리 그냥 늘 해왔던 대로 엄마랑 같이 걸어가는 서연의 모습으로 해피엔딩을 쳤다면 깔끔했을 겁니다. 쿠키 영상이 굳이 필요했나 싶네요. 좀 과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영화 콜 리뷰였습니다. 총평을 내리자면 영화가 밀고 있는 서스펜스가 확실했기에 평작 정도는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요. 밀고 있는 장르도 제대로 밀지 못하는 영화가 수두룩하다는 걸 생각해보면 콜 정도의 영화는 정말 잘 만든 편에 속하죠. 게다가 신인 감독의 작품이라는 점까지 생각하면 극장에서 개봉하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운 영화입니다. 재미있었지만 전반적으로 아쉬움이 컸던 영화, 그래도 누군가에게 무난하게 추천할 수 있는 한국형 스릴러 영화 콜 리뷰였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윤공이었고요.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화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